어제 이재명 대표가 울컥한 걸 두고 한동훈 위원장은 그거 영업용 눈물이다 이렇게 저격했죠. 이재명 대표 여기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들어보시죠. 법정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자기 죄에 대한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를 살려달라는 국민에게 자기 살려달라는 영업하는 눈물입니다. 거기에 속으실 겁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도 눈물이 납니다. 피눈물이 납니다. 나라가 망할까봐 걱정되고 책임감이 느껴져서 눈물이 납니다. 우리의 눈물은 우리를 지켜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키고 싶어서 눈물이 납니다. 국민을 탄압하는, 국민을 거역하는 그 권력자들의 잘못된 권력 행사를 가짜 눈물에 속아서, 악어의 눈물에 속아서 용서하시면 우리는 아마도 그 몇백 배, 몇천 배의 피눈물을 흘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판을 받을 때만 되면 꼭 이번 한 번만 이러면서 위기를 넘겨왔는데, 그들이 과연 실제로 반성하고 실제로 뉘우쳤습니까? 그 눈물과 그 사과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딱 선거날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흘리는 눈물과 사과 유효기간 하루 남았습니다. 가짜 눈물과 가짜 사과에 결코 속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민수 대변인, 서로 영업용 눈물이다, 서로 악어의 눈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짜 눈물인지 네. 국민들께서 좀만 생각하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척하는, 슬픈 척하고 아픈 척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이 금방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버스 안에서 이런 말을 던졌었죠. 아유, 일하는 척했네, 아이고 허리야 라는 말을 던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검사가 아니었는데 검사인 척도 했고요. 되게 척하면서 살아왔던 분이세요. 근데 지금 여기 선거 국면에서도 계속해서 나의 본심들보다는 위선을 많이 보여줬던 것들이 비단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많은 후보들에게서 보여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제가 짧은 시간 곁에서 지켜봤다라고 하더라도요. 비단 국민들을 대할 때, 유권자들을 대할 때뿐만 아니라 이 카메라가 없는 곳, 그러니까 주변에 수행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똑같은 표정과 똑같은 말투로 대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곳에 가더라도요. 여기에 진짜로 사람들이 악수 한 명을 더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최대한 오래 머무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에 많은 정치인들이 일정이 끝나면 이동하기 바쁜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서도 곁에서 본 사람이 있다면 진짜로 국민들을, 시민들을 진심으로 대하는구나는 느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동하는 곳곳마다 더 많은 인파가 계속 모여드는 것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우리들이 그 사람 곁에 갔을 때 진심 어린 눈빛과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구나를 알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뉴스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냥 국민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셔도 누가 가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이재명 대표를 가까이서 지켜본 느낌은 어땠는지 이건 조현산 변호사님께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 한번 들어보고 그 이후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목소리도 많이 쉬시네요. 제가 이렇게 연설하거나 그렇게 많이 안 해가지고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호소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가서 지켜봐 주시고 호응해 주시는 분들 보면 저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쉬게 되는 거예요. 이번 선거는 특별히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안 힘든 게 없을 수 없는데 책임감이라고 할까? 부담감? 다른 선거들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대선 때보다 더 절박하다고. 일어나면 유세하고 이제 지역 간 이동 시간에는 이제 그 지원 방송, 원격 지원 방송하고 그 현장에 일부러 와 주시는 그 네. 사람들이 한 10분, 5분 얘기 듣고 가기는 너무 섭섭할 것 같아서. 총선 이후 행보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는 공적인 영역에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4월 말에 이제 이재명이 성원인 거예요. 결과가 좋아야 되겠죠. 결과가 좋아야 뭐 다음 꿈도 꾸는 거지. 지금은 전쟁터 백병전하고 있는 심정이라.
조현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가까이서 보신 이재명 대표 어떤 점이 좀 인상 깊으셨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을 임하는 것이 지난 대선보다 더욱더 절박한 심정으로 총선에 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당 대표이자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입법 권력이 어디로 향하느냐, 향후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총선에 임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울컥했던 장면 자체가 아마 국민들에게 많은 마음을 전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 정치가 실종되고 민생이 외면되고 검찰 독재가 실현되는 모습을 아마 이번 이재명 대표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예. 공식 선거 운동 기간 동안 3차례나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일 마지막 전날 심지어 8시간 동안 재판을 진행을 했죠. 그리고 그 전날에는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부부를 선거일을 앞둔 이틀 동안 연속해서 재판에 출석시키는 거, 이거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불이익한 조치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이것이 물론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이 공판기일 변경에 동의하게 되면 충분히 기일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강력한 요구와 재판부의 그런 사실상 선거 개입에 준하는 그런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재판 과정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정권의 그런 무도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김민수 대변인 못 하신 말씀 있으면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보다 이번 총선 굉장히 절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절박함이 국민을 위한 절박함이 아니라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절박하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총선을 앞두고 총선 기간 중에서 재판장에 3번 간 것이 사법부의 잘못이고 검찰의 잘못이겠습니까? 이러한 혐의를 저지른 이재명 당대표의 잘못이고,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충분히 조사받을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재판에 거부했던 이재명 대표의 잘못이라고 이거는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짧게 한마디만 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이재명 당대표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수차례나 했었었고 공약으로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본인의 체포 동의안 부결을 읍소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볼 때 내가 진짜 가반 이상 차지해야 내 사법 리스크를 봉쇄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절박한 것이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코 국민들의 삶을 더 나은 삶을 위해 절박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재판부의 선거 개입,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재판부 이게 노출되면 여당한테 유리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탄압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사실은 재판을 있게 해서 사실 여당한테 유리하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보다는 오히려 야당의 어떤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겁니다.